안녕하세요. 케마 토크를 진행하게 된 김창환입니다. 저번 주에는 그 세 분께 네이버 페이 세 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메일이 생각같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핸드폰 번호로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그 세 분 어떻게 잘 사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 또 들어오신 분들이 좀 한 15분 또 더 들어오실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16분 되셨네요. 그러니까 이름 들어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에서 그 프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저희 신용준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파주 운정지구와 파주 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쭈도록 하겠고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옆에 계시는데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기 좀 밀리죠? 꽤 퇴근 시간에 걸려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파주에서 여기 오시기까지는 네. 좀 그러시구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 파주 운정 신도시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개업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제가 2009년도 6월 달에 오픈을 했으니까 파주에서만 한 12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2009년도면은 파주 운정 신도시가 분양한 게 2008년도인가부터 해서 네. 아마 2010년 정도에 네, 입주했죠. 2010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입주하기 전에 들어와 하신 네. 거네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주 운정 신도시의 살아있는 전설 되겠습니다. 입주하기 전부터 해서 입주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계시니까 네. 뭐 입주 분양할 때부터 해서 상가 생기고 단독주택 생기고 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1지구하고 2지구, 3지구도 최근에 분양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3지구도 일부 음. 분양을 했는데 굉장히 호평리에 잘 완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부탁드리는데 그 파주 운정 신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지도 한번 좀 띄워드릴까요? 네. 네, 잠시만요. 예, 운정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에서 운정 1, 2지구, 교화지구, 그리고 운정 3지구 이렇게 해서 총 650만 평 규모의 신도시이고요. 예. 그리고 운정 신도시 내에 운정 호수공원이 약 30만 평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타 지역보다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가 그 호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 중심지 쪽으로 해가지고 둥그렇게. LH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이 운정 호수공원과 중간중간 아파트 단지 사이에 보이는 저 초록색들이 전부 다 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운정 신도시는 교화동 일부와 운정 1동, 2동, 3동 온전하게 운정 2동은 전체 운정 신도시 전체에 다 되어 있고요. 네. 운정 1동하고 3동, 교화동은 일부는 신도시 외곽 쪽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거기 운정역 앞이네. 지금. 네, 운정역 뒤쪽 그리고 교화동 일부 요 지역들은 신도시 외 지역이면서도 전체 신도시의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파주 운정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화한 게 GTX 노선 중에 A, B, C 중에 A 노선이 예전부터 뭐 연장하자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발표가 돼서 지금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GTX A 노선이 2023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이미 공사를 했는데 제 시간에 공정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정 신도시 영향이 좀 받았겠어요?
GTX는 들어오기 전하고 안 들어올 네, 때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 그랬군요. 어, 어느 정도 좀 가격 차이가 좀 났나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 GTX 킨텍스역까지는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프리미엄이 뭐 거의 한 50% 정도까지 올랐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운정역에까지 연장하는 걸로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 착공 소식과 함께 기존에 분양했던 현대 힐스테이트나 대우 프로지 아파트들이 초기에는 약간 분양이 미진했으나 착공 소식 나오면서 바로 완판되고 지금은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많이 좀 올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GTX 노선이 들어오고 착공 들어오고 하면서 강남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그 운정역 예정인데 주변으로 해서 네. 투자가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운정 신도시는 공기가 맑고 쾌적한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출근 시간이 한 25분, 내서 30분 정도면 출근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가 출근 동선 때문에 주거 요건은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GTX가 지금 현재 아직은 개통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지금은 운정하고 서울 통행권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혼잡해서 네,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운정역에서 출발하고 있는 경의선을 타고 서울역 가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참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은 걸려야 되겠어요. 강남까지는 한 2시간 정도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직행버스를 타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밀리기 때문에 버스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은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누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GTX가 개통됨으로써 교통은 뭐 제가 느끼기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3배는 좋아지는 효과, 4배는 좋아지는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채 밀렸던 지역이라 네. GTX 파워는 굉장히 할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제가 있던 네. 동탄도 그 동탄역도 이제 GTX 하면서 이제 강남이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왔듯이 파주 운정도 이제 들어가서 연장되는 거 확정되고 착공 들어가면서 네. 본격적으로 투자가 됐을 것 같은데 주변은 그 외 지역은 좀 그렇지는 않죠 아직은. 지금 GTX 역사가 생기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아직까지 그 기존 지역까지는 그쪽으로는 아직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GTX역 근방에 있는 아파트 근접한 데만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이쪽에서 거주하실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 영향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GTX가 개통이 되고 나면은 마을버스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운전시는 전체 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겠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다음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운정 신도시가 이제 1지구, 2지구, 이제 3지구가 있는데 1, 2지구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2지구 쪽에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3지구도 최근에 분양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개통을 GTX 착공식을 하고 난 이후에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라든가 중흥 또 그리고 최근에 대림 이편한 세상에서 3지구에 분양을 했는데 특히 대림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 많이 완판이 돼가지고 예. 굉장히 좀 저희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구절에는 사실 무덤이라고 했던 곳이 있는데 파주 운정지구. 네. GTX 효과가 그렇게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 그 전에 북한 관련돼서 네. 이제 파주 운정, 그러니까 강북쪽이 되겠죠. 이제 네. 그 접경지 쪽에 영향을 좀 받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근데 분위기가 좋았던 부분도 있고 그런 영향도 좀 있었죠. 오늘 이제 기존의 경의선, 네. 운정역 주변에서 SRT 노선을 확장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유럽까지 가는 열차를 한다고 해서 네. 이제 북한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영향이 풀어진다고 하면은 네. 파주 운정은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파주 운정지구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엄청 많이 받고 있죠. 네. 뭐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제 뭐 토지 좀 이따 좀 알려주시겠지만 토지는 뭐 직접 영향이 뭐 갈 것이고 거기는 그렇죠.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운정지구 하면은 이제 뭐 GTX는 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3호선 네. 대화역이죠. 일산에 대화역에 있는 거를 조금 운정까지는 끌고 들어오자. 네. 이런 좀 반응이 좀 있죠. 네, 그 얘기는 뭐 한 5, 6년 전부터 GTX와 동시에 집행하는 걸로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만은 정치인들이 만지작거리는 카드 중에 하나로서 해준다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네. 그냥 우리 최종환 파주시장님이나 윤호덕 국회의원님들 늘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곧 저희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하철 3호선까지만 들어오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운정 신도시라는 지리적 요건이 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일산 신도시 덕이지구와 운정 1, 2지구는 지금 사실은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운정 1, 2지구에서 일산 신도시 대화역이나 주염역까지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바로 붙어 있죠. 조금만.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파주시지만 네. 실제로 모든 생활권은 고양시 일산 신도시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덕이지구도 예전에 분양할 때 한번 가셨었는데 네. 의외로 세대수가 좀 적어도 좀 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덕이지구도 한 6천 세대 가까이 지금 입주다 해서 할인 분양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해피하게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한동안 분양이 안 네. 돼가지고 할인 네. 분양 들어갔던 네. 데죠, 저희가요. 네. 참 지금은 이제 해피하실 거예요. 그때 네. 참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처음에 좋을 때 했는데 좀 지나다가 좀 안 좋은 때를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계신 데가 이제 그 상가 쪽에 이제 계시니까 네. 그 상가 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 상가 분양가가 최근에 어떻게 정도 되고 있나요? 운정 신도시 상가는 지금 최초에 가람마을 상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마트 상권, 홈플러스 쪽,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야당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정역 주변의 중심 상업용지까지 지금 이제 분양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당 한 3,000에서 3,800 정도. 3,000에서 3,800. 네, 코노데리 같이 좋은 자리는 3,800까지도 좀 분양을 하고 있고요. 상가 전용률이 대부분 프라자 상가들이 한 58%에서 59%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용률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전용률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평 정도 기준해 가지고 6억에서 한 7억, 8억까지 거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가
보통 1층 같은데 이제 한 코너씩 이렇게 될 텐데 보통 몇 평 정도로 지금 분양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13평, 14평 정도가 이제 네. 1층은 그렇게 하고요. 뭐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한 30평, 40평대로 이렇게 잘라져 있죠. 아, 그냥 보편적으로 13, 14평대로 그냥 나오고 있네요. 네. 분양가가 세다 보면 가끔은 10평대로 자르는 경우도 있어서. 네. 10평 정도 자르는 거는 이제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용률이 네. 50% 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거긴 한 10평이나 10평 이하 자르기도 합니다. 좀 수익률은 어떻게 그러니까 분양은 됐다고 해서 그 임차가 또 사실 중요하잖아요, 상가는. 네. 임차는 어떻게 좀 잘 되나요? 요게 지금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운영 신도시 초기에는 1층 상가는 터파기 할 때 이미 분양이 다 끝나서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다 분양이 완료가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최저임금 또 여러 가지 그런 일 여파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네, 그렇죠. 1층 상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주로 많이 선호하시는 게 임대가 완료된 고층부 상가가 먼저 팔리는 좀 그런 좀 특이한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가 맞춰진 고층이라고 하면 1층이 아닌 상가 네, 얘기하시나 뭐 봐요. 4층, 5층, 6층 이런 쪽이 그전에는 가장 늦게 팔리던 지역들이 요즘에는 임대만 맞추어지면은 우선 분양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는 뭐 2년짜리는 아니고 좀 긴 거를 원할 것 같아요. 5년이나 10년짜리. 네, 주로 요즘에 이제 운동 신도시에서 새로 개설하는 것들은 주로 요양 재활병원이나 아, 그렇게요. 또 이런 정형외과 이런 병원들 위주로 세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최하 10년 정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분양받으신 분들은 10년간 안전하게 수익을 누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거의 층으로 이제 병원 들어가잖아요, 보통. 보통 한 4, 5개 층 정도를 한 병원에서 임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많이. 그러면 거기 이제 분양 받으신 분도 그 4, 5개 층의 한 부분으로서 네, 이제 그렇죠. 같이 이제 이렇게 수익률 계산해서 구분 소유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상가 수익률은 한 7%, 8% 되나요? 운정 신도시는 1층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를 좀 초기에 지금 현재 계약을, 받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상당히 있고, 수익률 좋은데요. 뭐 고층으로 올라가면 한 7%까지도 나들어뜨립니다. 7, 8%까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럼 1층에 지금 상가 투자를 하신 분들이 한 6% 가까이 되는 거를 받는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동탄 신도시보다는 운정 신도시가 좀 입주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반 네.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것도 정해지다 보니까 수익이 좀 나오나 봐요. 그게.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운정 신도시는 상가 비율이 전체 건축 면적 대비 약 3.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가가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도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종합병원이 아직 운정 신도시는 안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프라자 상가에서 네. 병원 한 4, 5개 층을 하는 이런 중소병원들이 좀 많이 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쪽에 집중하시면은 좋은 상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유튜브나 저희 뭐 지금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이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서 수익을 생각하시는 미래 장기적인 수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가 투자가 사실 괜찮긴 한데 네. 수익이 떨어지거나 네. 입주가 아까 그 임차에는 못 맞히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 좀 두려워하는 부분, 좀 그렇죠. 꺼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3.3% 정도 어느 정도 상가 비율을 좀 맞춰놓은 상태라서 네.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네. 맞춰진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알아봐서 투자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상가를 권하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사실 제 입장에서 아파트는 그래도 좀 난데 상가는 잘못하면
대부분 참 요거도 먹기 좋아서.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상가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예, 맞습니다. 잘해야 본전이라서 네.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목 좋은 자리에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느 업종으로 어떻게 몇 년간 계약했느냐 그걸 확인을 하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병원, 네. 뭐 한의원보다는 이제 병원, 치과, 산부인과 뭐 이런 거 만약 큰 병원 들어있고 뭐 종합진료 들어오면 제일 좋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약국도 또 같이 먹고 살고 또 하긴 하는데 아, 많이 선호하시는 게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네, 하나 나오죠. 편의점 편의점. 하나는 아주 확실하고 그 부동산도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한 2개 정도는 꼭 따라 들어가고. 두 개도 생기니까 경쟁하더라고요. 그 분양하시는 분은 꼭 2개 넣기는 하는데, 두 개 하니까 이게 이제 나눠 먹기잖아요, 그게. 한 400세대가 넘어가면은 혼자서 하기는 좀 벅차고.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2개 정도는 딱 맞다고 합니다. 이제 세대 수가 많으면은 2개도 괜찮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에서 250은 하나 정도가 있어야 관리도 되고 또 한 분도 먹고 살지. 2개 붙이면 좀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상가 시세가 상당히 좋군요. 또 야당역 쪽에서도 또 최근에 앞쪽으로 해서 뭐 상가 뭐 분양하고 뭐 개발하고 또 되게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야당역 주변이 2019년도까지 입주한 오피스텔이 약 3,4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 오피스텔 진 게 그만큼 많이 지었네요. 업무시설 용지에 다 오피스텔로 전용을 해서 오피스텔 입주가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렇죠. 저녁 정도 되면 야당역 앞에 상권들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피스텔의 업무 시설 기타 등등이 이제 같이 복합이 되는 거군요. 이제 주거 시설을 만들어주니까 이제 업무에 대한 거, 상가에 대한 거 수요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역 주변에는 거의 풀로 다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네. 이제 운정 신도시 내에서 네. 운정역 주변이 운정역이면 이제 여기네요. 네. 운정역 주변에 있는 요 중심상가. 예, 빨갛게 중심상가 딱 돼 있네요. 네, 중심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운정에서는 가장 큰 중심상업 용지 단 하나밖에 없는 중심상업 용지입니다. 네, 제일 커 보여요, 지도에서도요. 그리고 요 부분이 P1, P2 그래가지고 인천 개발에서 작년에 4,310억의 돈을 주고 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의 최고의 회사 현대건설과 협의해서 여기에 1,400세대 정도의 아파트하고 약 6만 평 정도의 상업시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올해 중에 지금 분양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운정역 주변이 좀 그동안 좀 폐허가 되고 장기 좀 방치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 땅이 분양을 했고 전체적인 이제 운정 신도시 중에서 운정역 상권이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운정 신도시의 메인 중심 상권이 여태까지 사실 힘을 못 썼는데. 그러다 보니 이 앞쪽에 있는 이런 대로변에 있는 토지들은 거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겸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주거 105세대가 확보되는 중심 상업 용지로서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운정 신도시의 모습이 이제 갖춰지는 거네요. 중심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 운정역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활성화하기에는 약간 조건이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그동안은 그랬었죠. 근데 너무 신도시에 외딴 것도 있고 중간에도 사실 조금 그 고가인가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브릿지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지역 주변이 운정역에서 교통 관계를 무시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가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브릿지가 굉장히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운정 신도시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이쪽에 네. 대한 거는 그렇다는 얘기군요. 네. 어쨌거나 여기도 분양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3천 근데 좀 최근에 그곳에서 분양한 월드 12차 이런 상가인 경우에 코너 자리, 대형 커피숍이 들어오는 좋은 자리들이 3,900만 원에 분양을 했고요. 네, 지금요. 네, 1층이 후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전보다는 조금 올라갔네요. 아무래도 네. 중심 상권이고 운정역이라는 특징 때문에. 네, 중심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여기 토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비쌉니다. 일반 상업용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도 사실은 분양가 그 토지 비용에 따져서 보면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비싼 땅이니까요. 네. 동탄역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용이 따지면은 1억이었죠. 네. 분양률 거의 전용률 50%도 안 됐거든요.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60, 아까 말씀하신 60% 가까이 돼서 네. 그래도 좀 나은 거죠.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상가는 뭐 좀 이따가 다시 기회가 되면 네.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우리 그 신명준 공유센 대표님은 토지에 아무래도 네. 그렇죠. 토지. 뭐 아파트는 아까 잠깐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토지 네. 아무래도 토지 시세를 조금 한번 좀 부탁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운정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정 신도시 내에 있는 토지를 위주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 내에 있는 그거 열어드릴까요? 요거를 한번 지워서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정 신도시 내에 있는 이주야 택지가 상당히 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관심 많이 갔죠. 네, 이주야 택지들이 밑에 상가 네, 위에 이제 1층 상가, 2층, 3층, 4층까지 허가가 나오는 그럼 몇 세대? 5세대인가요? 기본적으로 5세대 네, 상가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이제 이주택지들이 형성이 되었던 땅들인데요. 네. 이런 이주택지들이 최초 분양가가 약 한 4억 7천, 5천 그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꽤 많이 올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 3억 정도는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너는 더 올라가시고 코너는 좋은 자리들은 더 말하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2, 3억 대략 얘기하신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안 되는데도 물론 있겠죠. 이렇게 좀 안쪽에 있거나 그러면. 초기에는 이제 이주야 택지, 그런 일반, 일종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거래를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앞집만 지는 2층 짓는 상가는 안 되고 3층까지 질 수 있는 이런 전용 주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는데 이 지역도 그래서 인기가 높아서 그래요? 분양가 대비 1억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용 주거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가던데. 안 오르는데 맞아요? 1억 올라가는 거? 1억에도 물건이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때 그럼 여기 그 보상받거나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어요? 뭐 수익들 많이 누리셨고. 조금 괜찮으실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요 기존에 있던 요 상가주택지에서 여기가 이제 3지구에서 이제 분양하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많이 눈여겨보시고 계시는데 이 앞에 2단계로 개발되는 3지구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나오기만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1차 할 때만 해도 1, 2지구 할 때만 해도 LH공사에서
분양가를 딱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추첨으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LH공사가 전략을 바꿔서 입찰하는 이제 전부 다 모양이에요. 이제 상가주택주도 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입찰을 하면 이제 가격 잘못하면 네,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인기는 상당히 좀 많지 않냐. 감정 그 LH공사에서 감정을 해서 얼마 이상 그래서 이제 최고 낙찰 최저가만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프리미엄으로 흡수됐던 부분들이 분양가에다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땅들이 이제 근린 생활용지, 네. 근생상가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네, 그린 상가죠. 근린 상가 용지들인데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제 2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런 데는 막 5층까지 가능한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생은 아마도 이제 아파트 사이에 앞에 있는 있거나 조그만 그렇죠. 상가들입니다. 단지 내 상가는 아니고 앞에 있는. 보통 6개 내지 7개 펼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근생 용지들인데 최초 분양가가 평균 한 800에서 900 사이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건물을 다 지어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좋고 다 장사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된 부분이 이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일반 상업용지, 네, 일반 상업용지가 이제 이렇게 세 군데. 네. 야당역이네요. 여기가 이제 이마트가 요 앞에 대형 이마트가 들어와 있고요. 초창기 들어와 있죠. 네, 초창기 들어와 있는 이마트 상권. 그 이후에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는 홈플러스가 거기 있군요. 홈플러스 상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역 상권까지 개발이 다 끝났고 마지막 남은 데가 이 운정 중심상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일반 상업용지들은 평균 1,2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입찰을 해서 다 분양을 받아서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났고요. 이쪽에 상업용지들은 여기는 이제 업무지구입니다. 네, 업무지구죠. 네, 업무지구는 이제 오피스텔로 다졌는데 저기는 거의 평당 한 9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심 상업용지 땅들은 용적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요 안쪽에 있는 15개 필지는 일종 유흥업종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 요 땅들은 한 필지당 200평에서 한 300평 정도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평당 2,200에서 2,300 정도에 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요 외곽에 있는 이런 땅들은 용적률이 70에 700%가 나오는 땅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700%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땅들은 지금 최근에 저희가 매입한 땅이 평당 2,400에서 2,500 정도 그렇게 거래해서 시행을 다 하고 있고 7%면 12층도 하나요? 10층 이상은 짓겠어요. 최하 12층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건폐율이 있으니까. 네, 건폐율 때문에 건폐율이 60. 건축허가 조건이 70에 700%인데 70에 700. 네, 70에 700%인데 최하 12층 이상으로 지어야 됩니다. 12층 조건이 그렇게 돼 있군요. 이하는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지으면 이제 그 상권에 그런 영향이 있을까봐 이렇게 줬나 봐요. 운정 신도시는 일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적률대로 건물을 안 짓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에 다 표시가 뭐 색채까지 뭐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요. 뭐 다 규제하고 있으니까.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요? 국방에 의해 고도 제한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적경지니까 파크 IK 9649님이시네요. 예. 고도 제한이 운정지구는 어차피 건폐율 용적률로 제한을 두니까 이쪽에는 없을 것 같고 그 외 지역은 뭐 적격적으로 당연히 지금 있겠죠. 최근에 요 P1, P2의
정해져 있는 요 현대건설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네. 지금 49층으로 허가가 이제 거기에 그렇게 높게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네. 군부대에서 고도 제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49층까지는 허가가 다 돼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 특별한 고도 제한은 없이 여기는 이제 층수 층고는 그 제한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층 20,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8층 정도를 짓더라도 실제 높이는 한 20층 높이까지 올려도 큰 문제 층간 없이 높이를 높여서. 높여서도 허가가 나옵니다. 사실 근데 층고를 높이면 그만큼 세대수가 많아지면 또 땅을 파야 되잖아요. 주차라든지 이런 지하가 것들이 사실 지하가 더 그만큼 많이 또 돈이 빼야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딜레마입니다. 올릴 수는 있지만 올려서 네. 남는 것만큼 밑에 경비가 들어가는 걸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렇죠. 근데 40층 이상을 준다는 얘기는 좀 의외네요. 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건 아닐 텐데. 근데 최근에 그 인천개발에서 허가 도면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예. 49층까지는 시에서 허가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트렌드가 운정역 앞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렇게 좀 될 수도 있겠어요. 저 아파트가 이제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봄에는 분양을 시작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저 배우 세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운정역 앞에 중심상업 문제는 굉장히 뜨거워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기대가 되겠네. 내일 경기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일반 상업지가 이제 중심 운종을 대표하는 중심 상권지로서의 이제 면모가 이제 내년에 판가름이 나겠네요. 지금 그 신도시 운정 신도시에 대한 이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주택지 생활대책 용지부터 다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뭐 토지가 여기 있는 것만 아니고, 그렇죠. 요 주변에 이제 일반 네. 전답부터 해서 뭐 이런 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운정 신도시 내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맞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운정역 건너편에 있는 이 운정 신도시 제외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거기가 계획관리 지역이죠. 현재는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도 지금 예전부터 저 있던 조그만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빌라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평당 최초에는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선에서 많이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운정역 주변은 거의 뭐 평당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거래되는 상업동지로서 굉장히 그 운정 신도시 외 지역이긴 하지만 야당역 주변과 운정역 건너 쪽에는 가까운 쪽은 굉장히 비싸게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이쪽 주변에는 전부 다 빌라로 한 10,000세대 넘게 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평당 한 400 정도는 있어야 도로 접해진 제대로 된 땅을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쪽 벗어나서는 교화 쪽에 있는 이제 논밭, 임야 이런 땅들이 있는데요. 요쪽 지역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교화동, 당하동, 그 위쪽으로 운정 위쪽이요. 하지석동 이쪽으로 전원주택들이 거의 평당 170에서 200 정도 사이에서 150평, 200평 정도 잘라진 전원주택지를 찾아보실 수 있고. 170, 네. 180 네. 정도. 그리고 170, 180은 땅이 다져진 땅 얘기하시는 지금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토목공사 해놓은 땅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악산 주변에 있는 이런 땅들은 지금 최근 3지구가 네. 이 3지구에서 1단계 사업지가 지금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시거래에 들어와서 여기 땅들이 그 전에 평당 350, 400 했던 땅들이 지금은 거의 평당 800 이상을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보다는 신도시 외 지역이 혜택을 좀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도시는 이제 분양 받고 뭐 그러신 분들이 이제 그 앞에 땅을 사놓으면 호재로 이제 올라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를 타고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뭐 탄현면 4차선 도로면에 한 평당 120 정도에 이제 나올
구입할 수 있는 땅도 좀 나와 있고요. 예. 조금 전답으로 가면은 싸게는 뭐 10만 원짜리부터 뭐 7, 80만 원 정도까지 아직은 이제 잘 굴르면은 돈 될 만한 땅들은 좀 아직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안, 그러니까 재작년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 한동안 파주 땅들이 네. 북한 관계하고 좀 네. 우호적으로 좀 되면서, 분위기가 네. 되면서, 네.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제가 느끼기로 뭐 2배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2배 정도가 아니라 한 10배 정도 올랐죠. 아, 10배 정도 올랐습니까? 아니, 그 2배가 아니라 10배라고 하면 그냥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랐다고 느끼시는 것 이제 같아요. 그 운정 신도시를 벗어나서 네. 파주 토지 그러면 이제 주로 얘기하는 땅들이 이제 비무장지대에 네. 이제 이런 땅들을 사실 그런 땅들이 예전에 사실 굉장히, 취급 안 했죠. 굉장히 쌌거든요. 네. 평당 뭐 5천 원, 10,000원 했던 땅들이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그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바람을 많이 타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도 그 해마루촌이라고 저 통일대교 넘어가면 이런 토지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남방 한계선에 들어가 있는 지뢰밭 네. 이런 땅들도 평당 10만 원씩 거래가 아이고야, 깜짝 놀란 게 대박이야. 한동안 그 제2개성공단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는데 요즘 좀 남북관계가 좀 뜸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주춤거리고 있고요. 한동안은 뭐 돈들을 싸들고서 땅 사달라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물어보시더라고. 그쪽이 핫하니까 네. 땅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알았던 금액보다는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전답도 그냥 계획관리 지역이면 제가 느끼기도 한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제 지금 뭐 농사 짓고 괜찮은 땅들은 평당 한 30만 원 정도 가져야 만날 수 있어서 이 파주 문산 쪽에 있는 땅보다도 오히려 거기 땅이 더 비쌉니다, 지금은. 아이고, 참. 좋은 관계로만 계속 가고 그러면 뭐 두 나라가 다 좋고 네. 또 투자하신 분도 좋고 네. 또 토지도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참 좋긴 한데 이제 조금 또 주춤하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사이가 좀 사이만 좋아지면은 파주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파주는 진짜 좋은 걸 맞는데 약간의 리스크가 조금 있는 네.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하기에는 국방 리스크가 굉장히 컸죠. 네, 옛날같이 뭐 미사일 쏘면 대포를 쏘니를 떠나서 어쨌거나 관계에 대한 그런 거에 리스크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파주 운정 신도시 토지까지는 제가 이렇게 우리 신영준 공인중개사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봐서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8시 42분인데요. 잠깐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합니다. 근데 쉬기 전에 제가 그 문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시는 분한테 네이버 페이 10,000원짜리 뭐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마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그냥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문제 한번 내서 한 분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정 신도시 그 설명을 이제 드렸으니까 운정 신도시 하면은 GTX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GTX A, B, C 노선인데 이제 아무래도 운정 신도시는 GTA 노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전 말고 지금 현재 운정 신도시까지 이제 연장된 거를 계산해가지고 A 노선, B 노선, C 노선 3개의 노선이 있죠. 이 3개의 노선의 총 역 개수 맞히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노선, B 노선, C 노선 다 합해가지고 총 역이 운정역 하나, 그 다음에 뭐 수서역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중복되는 건 하나로 쳐야 되겠죠. 뭐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 환승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나로 쳐서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숫자 올려주시면요. 저희 쉬고 방송하기 전에 정답 맞히신 분께 어떤 분이 정답이신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흥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핑계대고
GTX A, B, C 노선이 어디 쪽으로 접혀져 있는지 한번 보십사 하고 사실 좀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16분 남아 계시네요. 그 질문이 있네요. 파크제이 96469님이 이제 파주에서 군 생활을 하셨나 봐요. 군인들과 주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네요. 파주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적경지 있으니까 군인 근무하시는 분도 네.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군인도 있고 할 텐데 주택하고 관계가 조금 있을까요? 글쎄요, 운영 쪽에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좀 금천 지역이나 문산 쪽에 가면은 이제 군부대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래도 그쪽은 거의 다 관사나 그런 분들이 직업군인들은 이제 그쪽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파트나 이런 크게 또 저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뭐 미수지역 해제되고 그러는 관계들 때문에 며칠 나온 친구들이 전부 다 서울 가서 놀다 오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겨서 교통이 좋아지니까 이제 바로 서울로 들어와 보는군요. 바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뭐 군인들이 뭐 주택권과 그렇게 뭐 영향은 저희는 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뭐 군인견 얘기 나왔으니까 문산이나 이쪽 이제 적경 지역에 있던 군인 미군들도 좀 훈련도 하고 많이 상주했잖아요. 네. 주둔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평택 고독에 네. 주둔지가 이제 옮기는 걸로 돼서 네. 이제 용산 장교분들은 좀 많이 옮겼고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적경지에 있는 분들은 다는 아니고 그래도 일부분 좀 옮겼을 것 같은데 혹시 얘기 들은 것 좀 있으면 혹시 이쪽에 이제 봉일천 근방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제 분양을 하고 조합주택 만들었던 네. 약 5천 세대 입주하려고 이제 했던 미군 부대 자리, 철수하는 미군 부대 자리에 지금 그런 공원 사업과 아파트 건립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군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부대 자리가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더 좋아졌네요. 상권이 더 좋아지는 더 거네요. 좋아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네요. 근데 아파트 들어오는 거는 조금 제한이 있긴 한데 그 미군 부대가 빠져나간 그 땅에 거기 이제 파주시하고 네. 이제 그 개인 업자와 공용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입찰 보고 좀 그런 게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익 사업이라든지 민간 사업이라든지 그 주민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거의 활용해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일반 아파트가 돈다는 생각 사실 잘 못했네요. 보통 이제 뭐 대학교를 유치한다든지 뭐 다른 이런 공원을 만든다든지 안 되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문제 제가 이제 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GTX A 노선부터 C 노선까지 제가 파악한 거는 30개입니다. 30개. 그래서 지금 보면은 GOD MMH님 30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파크제이키님 9646님은 참 열심히 해주셨는데 32, 34만 벗어났네요. 아마 그 환승되는데 만나는 곳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시는 데는 서울역에서 한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하고 삼성역에서 만납니다. 아마 이것까지는 같이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33이 맞습니다만 해답은 중복되는 건 빠지는 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3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역은 30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 GTX는 저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겸사겸사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 나중에라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시든지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특히 GTX 노선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파주 운정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거죠. 연장되면서 그것도 A 노선, A, B, C 노선 중에 A 노선이 2023년도죠? 네, 2023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3년, 이빨이 3년밖에, 3년도 다 안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온 거죠. 3년 뭐 금방 가니까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GTX 타게 되고 바로 뭐 한 20, 30분대로 그냥 바로 강남까지 들어가 버리는 뭐 이런 게 열리기 때문에 파주 쪽에도 이제 그 예전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분양의 무덤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던 물론 이제 작년에
그 3기 신도시 네. 발표하면서 일산도 그렇지만 사실 제일 영향받았던 건 운정 쪽이었던 것도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날리는 거는 이제 GTX. 네. 참. 저희가 볼 때 GTX A 노선이 확산화가 빨리 시간 내에 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네. 3기 신도시에서 발표되는 토지에서 나오는 금액들이 네. 그런 교통인프라 작용에 큰 단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반 시설 충당금을 네, 해서 이제 네. 들어가겠죠. 그게 뭐 그렇게 저희는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정 1, 2지구에서도 옛날 제2자유로에서 기반시설 부담했지만 또 일부분 여기에서도 또 있을 수도 있겠어요. LH공사에서 파주 GTX-A 노선 운전까지 끌어오는데 네. 교통환경 영향평가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3천억을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해답은 30개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33개 적으신 분께 조금 죄송하네요. 다음에 또 마지막 끝날 때 돼서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가하고 이제 토지 가격까지는 저희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이제 많이 들었고 아마 그 아파트에 대한 거는 좀 많이 못 듣긴 했는데 최근에 그 운정 신도시가 이제 1지구, 2지구, 근데 3지구도 사실 좀 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좀 요새 좀 어떻습니까 분양이? 3지구도 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좀 나눠서 이제 토지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1, 2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현대 힐스테이트, 대우 프루지오, 그리고 현대 아이파크 이 약 한 8천 세대 정도를 마지막으로 분양을 했는데 네. 상황리에 분양이 다 끝났고 좀 프리미엄도 꽤 많이 상당한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3지구 쪽에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박 노블랜드, 대우, 뭐 중흥 이런 단지들이 동시 분양을 했는데 네. 소형 평수는 완판이 됐지만 대형 음. 평수들은 조금 고전을 했었거든요. 대형 평수라고 하면 30평대 이상인가요? 30평대도 했었나요? 38평대 이상 그 정도를 대형 평수라고 합니다. 33평까지는 전부 다 중소형. 한 방에다 완판이 됐는데 그렇군요. 39평, 40평대들은 조금 좀 고전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거는 네, 부담스러워요, 아직은. 그 이후에 이제 분양을 했던 대림 2편을 대상 아파트는 네. 지리적 요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도 뭐 대방이나 중흥보다 위치는 좀 처지는데 네. 그냥 1순위 하루에 청약이 끝나가지고 네. 굉장히 좀 뜨거워졌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사업 앞으로 추가로 계속되는 토지 분양에 네. 건설사들이 엄청난 관심을 해가지고서 지금 청약을 하기 때문에 네. 한 필지 나올 때마다 평균 200대 1 이상으로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거 입찰에 들어오는 네, 네. 시공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공사, 건설사들이 약 200대 1 정도 경쟁률로 지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마 직원 명단이 뭐 쓸 수 있는 데가 다 써갖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경쟁이 원체 심하니까.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건설사 하나당 자회사가 한 10여 개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본의 대형업체들은 그걸 못 하는데, 네. 조금 중소업체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 수주를 많이 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경쟁 사회에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뭐 금액에 대한 경쟁 입찰을 하면 이제 금액에 대한 건 아파트는 사실 경쟁 입찰이 아니라 들어온 거 입찰하잖아요. 그렇죠. 상가 같은 건 경쟁 입찰하지만 네. 아파트 부지는 그냥 금액 정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금액 정해놓고 입찰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 복골복이잖아요. 복골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넣어야 확률이 물론 20개 넣은 분은 안 돼도 또 한 개 넣은 분이 되는 사례들을 제가 상가 이런 데서 많이 봐가지고 네, 아주 참 그거 진짜 복골복이더라고요. 절대로 못 됩니다. 자, 경험이 있습니다. 30개 넣어도 안 됩니다. 되는 분은 한 개를 넣어도 되고요. 되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참, 그래도 어쨌거나 확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것 같으네. 참, 파주
분양 핫한 것 같습니다. 이 파주 이제 뭐 분양에 대한 것까지는 이제 제가 대충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 보시는 이제 뭐 저희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나중에 이제 유튜브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관심 갖는 거는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 그러니까 물건이 좀 괜찮은 게 혹시 좀 있나, 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길래 이런 물건 괜찮다, 아니면 이런 거 좀 했으면 한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좀 해줄 게 있을까요? 지금 운정에 서 있는 야당역 상권들은 이제 거의 분양이 마무리돼 가고요. 거기도 지금 유운건설에서 건축한 유운 7차에 요즘 좀 퇴색되긴 했지만 네. 나이트클럽도 지금 입점하기로 좀 다 돼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야당역 쪽에서 음. 유흥의 중심으로 돼서 건설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운정역 중심 상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보여들겠죠. 그동안에 많이 조금은 좀 침체됐던 부분들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운정역도 지금 운정역 상권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고, 운정역 상권은 지금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하셔서 또 먹고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시면은 좋은 상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운정용 상가에서 분양하는 것 중에 좀 잘 괜찮은 거 잡으면 네. 좀 잡다가 입주하기 전에 그 상가 건물 되기 전에 이렇게 좀 적당히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네. 좀 핫해지고 있고 네. 중심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야당역이 지금 많이 좀 핫해서 좀 커지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야당역이 이렇게 별로 없을래다가 이제 임시역으로 생겼다가 좀 생긴 네. 역인데 네. 거기가 좀 많이 커지고 있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업무지구가 네. 이제 오피스텔로 많이 이제 하면서 약 3,400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 세대가 확보가 되고, 또 야당역 건너편 쪽에는 그 약 10,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만 있죠, 뭐. 거기는 이제 빌라들이 그 뒤쪽에 빌라촌입니다. 있군요. 빌라촌. 그쪽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야당역 신도시 쪽의 야당역 말고 네, 그 뒤쪽으로. 뒤쪽에 있는 야당역에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 사실 한 번도 뒤쪽으로 안 가봐서. 거기 가면은 이제 먹자는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빌라 같은 거 짓고 네. 전원주택 짓고 그쪽으로 많이 하는 거는 들었는데, 네. 그게 세대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그 먹고 마시고 하는 문화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 형성이 뒤쪽으로 되어 생기군요. 네. 그 앞에는 사실 아파트 단지 아무것도 없어서 단지 내 상가밖에 네. 없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뭐 거기는 형성될 게 별로 없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야당역이 생각보다 핫하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운정역이 이제 중심 상권으로서 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제 내년에 분양하고 뭐 45층이라고 49층. 49층짜리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운정 신도시가 이제 신도시로서 최근에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나 뭐 이런 쪽에 혹시 좀 여력이 좀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나 이렇게 좀 짓거나 했을 때. 지금 이제 삼지구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네. 한 올해나 내년 초쯤에는 이제 분양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아까- 부탁 받아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찰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 중개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쪽에 대해서 불만이 자신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LH공사가 땅 장사를 너무 심하게 한다. 네. 내정가를 정해놓고 입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추첨을 해서 이제 당첨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일부 수익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공개 입찰로 가게 되면은 땅값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같이 입찰로 하지 않고 추첨제로 하게끔 해달라고 좀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 따라서 이제 조금 여력 네. 좀 생기고 안 생기고가 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입찰해 보면 가격 다 올라가지고 분양가도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뭐 하게 분양가 되면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상가 분양하는 분도 힘들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온 세입자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 세입자들도 세가 땅값 비싸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런 약간 영향이 좀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지고 네. 특히 올해 들어서 건축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비해서 한 10% 올라. 한 15% 정도 그래요? 오른 것 같아요. 10% 이상 됐군요. 저는 네. 10% 한 10%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재값뿐만 아니라 네, 최저임금, 인건비가 인건비가 네. 올라가군요. 그 아파트 가격 한 15%가 올라가는 거는 본전입니다. 그렇죠? 건축비가 올라갔잖아요, 지금요. 네. 건축비가 엄청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00만 원 했던 거 1,150 하면 예전 가격인 거죠. 사실 그 남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또 같은 토지라 해도 인건비, 뭐 경비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상가는 뭐 이주자 택지도 그렇고 그거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LH 사이트에서 그 공고 나는 거 이제 눈여겨 보고 있다가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공고문에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입찰하고 딱 뜨면 이제 그럴 거고 아니고 경쟁 입찰식으로 이제 나오면 그 이제 막 이제 아는 대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고요. 혹시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LH에서 하면 좀 낮게 처음에 좀 나오잖아요. 시세보다는 사실. 시세보다 약간 낮죠. 그렇죠. 그래서 받으면 그래도 확률은 많지 않지만 받기만 하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형성이 돼서 또 정수로 넘길 수가 있으니까 또 LH에서도 받아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기다려지긴 하네요. 좀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저희 이제 그 수입하면 투자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뭐 3억이나 5억 정도 안에서 뭐 1억짜리 갖고 뭐 하긴 좀 번거롭긴 하지만 뭐 이런 거 좀 할 물건들이 좀 있을까요? 운전 신도 씨는? 1억 정도, 1억에서 3억 정도라고 하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억에서 6억, 7억 가니까, 네. 3억 정도면 뭐 대출을 잘 50% 활용하시는, 나오나요? 최가 60%에서 많이 받으시는 70%까지도 상가 70%가 받았었는데, 가능한. 이제 개인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1억대라고 하시면은 거의 뭐 오피스텔 한 2개 정도 가져가시는, 보통 오피스텔 분양이, 작년 정도만 해도 사실 야당역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몰리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임대료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서 힘들었었는데, 3,400세대가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야당역에 업무 시설이 좀 있나요? 업무 시설은 부지는 업무 용지인데 업무 시설 용지인데 일하는 회사가 좀 만들어지긴 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네요, 거기 있는 거의 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서울 쪽이시겠어요? 서울도 있고, 문발공단이라든가, 또 파주 LCD,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나오시고. LCD 쪽에 그쪽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이제 원롱역에서 이제 내려서, 야당역에서 원롱역까지 가서, 거기서 통고버스 타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좀 일부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분 좀 거주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직원분들이 이제 원룸에도 이제 전철을 이용해서 그쪽에 야당역 오피스텔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군요. 그런데 뭐 운정역에는 상가 같은 경우도 뭐 아까 50%, 60%라고 하면 뭐 소액으로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하실 수 있겠어요. 상가도 보통 이제 전용률이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에서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대출하고 보증금 받으면 한 3억 정도면은 전금 3억이면은 1층 상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가 맞춰진 안정적인 상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4층, 5층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작년에
그 손님들을 좀 재활 요양병원이죠. 그런 쪽에 이제 한 층을 사신 분도 전체를 다 사신 분도 계시고, 또 구분 소유하시는 분들, 호수별로 했을 때 대출을 안 받고도 한 3억 5천 정도면 구입을 가능하니까, 그래서 임대 수익 10년 동안 보장해서 약 7%, 6.6%에서 7% 사이. 수익률 괜찮은 것 이렇게 같아요. 해주니까 상당히 금방금방 분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좀 새로 짓는 건물마다 이제 요양병원 쪽으로 많이 우리 시대가 이제 장수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네. 고령층이 네네. 늘어나잖아요. 애들은 그렇죠. 적고 이제 거꾸로. 고령화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져 있어서 또 입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면 한 달 이렇게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그런 병원 쪽이 꽤 수익을 잘 내는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으로 조금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자식한테 의지하기에는 네. 자식들이 조금 예전 같지 않잖아요. 뭐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뭐 시대에 따라서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기존에 보험 들어놨던 것들을 이 활용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는 쪽, 뭐 그런 쪽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보험 수가 체계가 보장이 잘 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정부에서 한 80만 원 정도 1인당 월 8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부담 안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양병원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쪽으로도 되고 이제 상가 쪽에서도 이제 그런 사실 옛날 요양병원 그러면 좀 외곽 쪽에 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주거지인데 근접으로 네, 가까운 쪽으로 좀 많이 생기고 그래야 있습니다. 자식들이 사실 한 번이라도 오거든요. 네. 저 산속에 있으면 1년에 한 번도 안 옵니다. 전철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 자식들이 차 갖고 와도 힘들어해요. 네.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며느리랑 이렇게 손자 손녀도 이렇게 전철 타고 잠깐 왔다 갈 수 있는데 그나마 못지. 그래서 그런지 이제 트렌드가 역 근처에 이제 요양병원 이런 것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수익률도 좋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으네요. 그래서 소액 투자 물건은 이제 그런 상가를 좀 잘 들어가서 하면 뭐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근에 그 운정역 앞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개발이 이제 내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거기서도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나올 텐데 뭐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운정역 앞에 그 대로변 쪽으로 6차선 도로변에 있는 쪽에 올해 한 3개 빌지 정도가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한 1000실에서 한 1200실 정도 사이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오네요. 1200실 되면. 요거는 이제 운정역 앞에 그 P1, P2 상업시설에 운정설에 들어오는 아파트 약 1400세대 그리고 주상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 3대7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구 단위에 이제 표시가 지구 약 20만 평 건축 허가가 나는 땅이니까 20만 평에 30%, 약 6만 평이 상업시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하나가 들어오면 최하 약 2만 평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6만 평 중에서 2만에서 2만 5천 평 정도는 백화점이 자리를 하게 되고 아마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롯데나 같은 이런 대형 백화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서민 상대의 뭐 애견 백화점이나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제 파주의 특징이 아울렛이지 않습니까? 아울렛. 그렇죠. 첼시 아울렛하고 롯데 아울렛이 이제 파주에서 두 군데에서 굉장히 상업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신도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고, 이미 제가 듣기로는 동양 최대의 스타벅스 매장이 계약이 되어 온노라 뭐 이런 얘기도 얘기도 나오고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 6만 평 정도에 들어오는 쇼핑몰에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 10,000명 정도의 인구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젊은 네, 분들이 네, 이제 거기서 네. 근무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일하셔야 이제 되니까요. 지원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음, 생겨서 운동역 앞에 오피스텔들은 굉장히 내년쯤에는 음, 분양이나 임대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진행만 된다고 하면 그런 오피스텔 들어오면서 수요도 되고 이제 시장도 살리고 음.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뭐 시행사 대표하고 현대건설 쪽 관계자들하고 그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의견을 나눈 결과 늦어도 내년에는 진행합니다라고 좀 저희는 음, 알고 있고 이미 4,310억의 분양가 플러스 중도금이 납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시행사 입장에서도 금융비용 때문에 오랫동안 이 공사를 안 하고 버틸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장부가 뭐다 중도금 들어가고 했으면 돈이 목돈이 들어가는 좀 PF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이자 부담의 장점은 네. 가는 수가 네.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이렇게 경기가 좀 좋을 때 참 맞는 것도 보긴 됐죠. 네. 없을 때 하는 것도 참 부담 갖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특히 이렇게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참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날짜도 별도 이렇게 잡아서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 같으네요. 그 운종 쪽에서만 이제 12년 아까 이제 계셨었는데 네. 그 전에도 부동산 하셨죠. 네. 그 전에 제가 1999년도 네, 자격증을 취득을 대선배세요. 하고 그 그 몇 이후에 회세요, 그러면? 10회 자격증을 땄습니다. 10회 네. 따셨군요. 네. 예. 그 이후로 그냥 여기저기 계속 부동산을 경기도 안산, 뭐 이런 부천, 상동지구 그런 쪽에서 신도시 좀 쪽으로만 네. 다니셨네요. 보니까 저는 영에서. 주로 하게 되니까 신도시 쪽에서만 그러니까 많이 신도시 했습니다. 쪽으로 다니셨고 결국 네. 신도시까지 이제 오신 네. 건 점점 네. 커진 것 같아요. 규모가 지금. 어, 그럼 그 전에 이제 그 지구 단위로해서 개발되는 모습 다 보셨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신도시 되는 것까지 다 보셔서 네. 그렇게 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음. 다니시더라고요. 그걸 아시니까 미리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 신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네. 어떤 하나의 곡선을 떠나서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초에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지도를 보면서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은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좀 보람도 느끼고 점쟁이 많이 좀 되죠. 배우고 있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이제 거의 네. 맞죠. 그 봤다는 게 딱 음, 점쟁이 다 됩니다. 또 그것 보고 또 사람들이 많이 투자 또 의뢰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경험 있는 분들이 네.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받고 다 경험한 거라서 아 그러시군요. 12년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신도시나 이런 데 가시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오래되신 분한테 어떻게 변하는 모습인지 좀 이렇게 듣고 스타디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참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탄에 있다 보니까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던 분들 처음이니까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전에 경험했던 분들의 얘기가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네. 좀 있어서 저도 사실 많이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하면 좀 움직일 때 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해도 빠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운정 신도시에 비해서 지금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초기에 운정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네. 8개 단지에 8,888세대의 기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 기존에. 예, 네. 기존에 있었죠.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아파트는 다 존치를 하다 보니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이후에 모양은 좀 잘 안 나왔어요. 모양은 좀 이쁘게 안 나오죠. 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옆에가 이제 조금씩 다 네. 커지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산길을 깎아가지고 고속도로가 제일 큰 도로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이제 최초의 운정 신도시는 교화지구, 운정 1, 2지구 따로따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3지구가 한이 많이 계속 딜레이 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운정 1, 2지구, 3지구, 그리고 교화지구를 합쳐서
이제는 약 650만 평의 수도권 내에서 제일 큰 신도시로 이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것들이 이제 올해 내년 계속 이제 중심상업노리까지 이제 개발이 끝나면은 그동안의 운정 1,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 폭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입주 물량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습적으로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 내놓는 매물도 많고 그러니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3천 막 이렇게 그런 떨어졌습니다.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입주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더 많이 오른다고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삼지구도 빨리 가능한 시작을 해서 분양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다음부터는 시간만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지났으니까는 뭐 10년 전인지 정확하게는 안 났지만 하여간 초창기에는 분양받아가지고 그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을 네. 때는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한강 신도시하고 이제 그 운정 신도시하고요. 잘못 만나갖고 피가 마이너스 1,000, 2,000, 3,000. 딸 때는 다 올라갔었는데 그때 네. 3,000, 4,000에서 거래는 되고 마이너스 저층은 1억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억 5천도 한번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1층에 마이너스 1억 해도 거래가 안 되는.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그냥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10%, 1,000만 원 좀 넘게 분양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아니라 거기다 6천만 원 더 얹어서 줘야 명의가 가는. 네. 참 지금 이거 경험 안 하신 분들은 그럴 때가 진짜 있었나 싶을 것 같아요. 참, 근데 뭐 말씀해 주시면 1억 5천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참 그 뼈 아픈 시련을 겪은 분들이 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나왔지만. 지금 이제 삼지구 새로 분양하는 받으시는 분들은 뭐 꽤 많은 프리미엄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서 아, 참 앞으로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동탄이나 딴 쪽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문정 신도시 삼지구 최근에 이제 문정역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주변을 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봤으면 괜찮을 것 같고 옛날에 파주 운정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 같은 무덤 아닙니다. 지금은 좀 완전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운정 주변만 오르고 외부는 아직 안 올라서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중에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도 있겠어요. 네. 운정 신도시에 2008년, 9년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32평대 아파트들이 3억 8천 이상을 호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손해를 많이 본 지역들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 좀 기억나는 게 이제 운정 신도시 할 때 이 벽이 없어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또 조금 이렇게 웅덩이 같이 이렇게 도로하고 폭을 넓히는 식으로 네. 예전에 이렇게 뚝 같은 걸 이렇게 세워서 막아줬는데 요새 이렇게 좀 낮게 해갖고 했던 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때 당시 딴 데하고는 약간 특색 있게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좀 여유 공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트이는 전망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럼 그 운정 신도시가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얘기해 주실까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어쨌든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GTX-A 노선이 2023년도에 계획대로 개통이 되고 네. 이제 운정 기존 1, 2구 쪽으로 1, 2지구 쪽으로 이제 3호선이 연장이 되고 운정역에서 출발하는 코레일 열차들이 SRT가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도시가 발전하는 거는 도로와 철도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운정은 그래도 서울보다 공기가 깨끗하고 청정구역입니다. 네. 온도도 한 평균 3도 정도 낮은 지역이다 보니 굉장히 아직까지는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정 신도시만큼 공원이 많은 동네는 저는 못 봤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공원인데 아파트 단지마다 그 소규모 공원이 없는 단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쾌적합니다. 그 단장도 낮게 하고 거기다 네. 꽃을 심어놔가지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임진강물을 뽑아 올려서 네. 농수로를 통해 가지고 운정 호수공원도 지금 일산 호수공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일산 호수공원은 한강물을 뽑아 올려서 그냥 소독한 죽은 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운정 호수공원 물은 임진강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그 안에 지금 잉어라든지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낚시 좋아하시는 네. 분도 거기 낚시 가시는 거 낚시 아니겠지? 내수면 보호법에 따라서 뭐안 되죠, 하시면. 낚시는 안 됩니다. 대신에 거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고기들이 그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뭐 철새들이 내려앉아 가지고 아, 같이 고기 잡아먹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살만한 도시라고 참 생각하고 그 환경은 참 좋네요. 네.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이제 GTX가 생긴다고 하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운정역까지 25분이면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출근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강남에서 10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 구입하시고 전원생활 비슷하게 하시고 나머지 돈 차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GTX-A 노선이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그 동탄까지 연결돼 있긴 하지만 북쪽으로는 이제 킨텍스까지는 사실 네. 그 중간에 연신내에도 네. 번화가고 네. 킨텍스 오면 이제 뭐 아신 대로 일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가격이 그래도 만만치 않죠 거기도요. 그다음에 뭐 서울역이나 이런 쪽은 뭐 어떤 뭐 말할 그 안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운정신도시는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건 맞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맞습니다. 영향도 있었고 네. 여태까지. 근데 이제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실제로 타보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겠죠. 네. 와 보신 분들은 놀랍니다. 뭐 25분에 갈 거 1시간 가면 이제 한 돌아가죠. 이제 이렇게 그때는 아마 그래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신용준 공인중개사 대표님 모시고 파주 운정 신도시뿐만 아니라 파주 토지 기타 이제 뭐 파주 운정 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조금 더 얘기 나눠도 괜찮으시죠? 사실 궁금했던 거는 이제 뭐 이 운정 신도시가 이제 어떻게 절차를 밟았는지 이제 그 전에부터 왔으니까 분양할 때부터 이제 보셨잖아요. 물론 딴 데도 보셨지만 그 분양하게 되면 이제 아파트를 짓는 모습 도로만 나와 있었을 테고 보나마나 그러면 아파트 짓는 모습에 이제 분양 부동산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입주권, 분양권, 그 다음에 협의자 택지권도 이제 나왔을 테고 그런 거 거래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셨을 거고 뭐 좀 있으면 이제 아파트 분양했던 게 입주 때 돼서 뭐 분양권도 했을 거고 입주 장사도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것 같은데 다 해봤죠. 다 해보셨죠? 제일 처음에 네. 발생되는 게 이제 그 잡으시면 이주자 택지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하게 되죠. 이자 택지 제가 이제 그 고단 신도시에서 네. 그 택지로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쪽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택지 쪽에 그 당시에 이제 최초에 그 이주자 택지 딱지들이 통상적으로 뭐 한 처음에 나오면 한 3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주가 토지 사용하기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이게 아픔도 있었거든요. 이제 딱지 사는 곳들이 1억 5천 나중에는 1억 한 7, 8천까지 샀던 딱지들이 거의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영향을 바로 받네요. 네, 그냥. 물딱지가 돼가지고 그냥 한 1,000만 원 받고 그냥 아이고야. 하는 그런 경우도 봐왔고 그렇지만 뚝심 있게 가신 분들은 1,000만 원짜리를 안 받고 그냥 손해보고서라도 택지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다시 대박 났죠. 돈 다 벌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경기에 너무 연연해 하시면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끈기 있게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시는 분들도 혹시 그런 거를 투자하셨거나 영향을 지금 조금 요새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이런 분이 요걸 만약 유튜브나 다른 라인을 통해서 보신다면 좀 신중하게 좀 끈기 있게 좀 더 버텨보는 쪽으로 뭐 또 전문가한테 다시 상담을 받아본다든지 지금은 너무 연연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저희 고객 한 분도 초기에 운용 신도시 내에 450평 정도 되는 땅을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22억 정도의 분양을 받으셨는데 몇 년 동안 이자만 내고 답이 안 나와서 그걸 얼마나 속이 애렸겠어요.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니까 그냥 본전은 이하도 좋으니까 팔아달라고 그렇죠. 이제 지치면 막 상담했던 분이 네.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맨땅으로 눌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로 해서 버텨야 됩니다 하고서 조언을 해드려서 사실은 그때 제가 버텼군요. 거기다가 이제 세차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음.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월 조건은 나쁘진 않게 월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게끔 참.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가 상승에 대한 것도 이제 버틸 네, 수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사가 잘 되니까 세차장 허물고? 수익도 아직까지 세차장을 쓰고 있는데 한 1,000만 원 넘게끔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로 봐도 한 5% 이상 발생이 되는 예. 거예요. 땅값은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냥 팔아버렸으면은 그 손해보고. 손해볼 거를 지금 그동안 이자 같이 월 임대료 받고 땅값 뭐 2배 이상 상승하고 저만 보면은 바꿔주고 선생님하고 보셔야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그거 좀 잡아주시는 바람에 혹시 이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혹시 좀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혹시 아시게 되면 문의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딱지가 되고 나면은 이제 뭐 토지도 되고 이제 아파트도 생기고 보통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상가 생기잖아요. 네. 상가 생기면 이제 상가 분양할 것이고 네. 근데 뭐 여기 상가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단지 내 상가는 어디든지 그냥 뭐 다 그냥 잘 되고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다 거래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군요. 단지 내 상가들은. 근데 제 경험에는 이제 단지 내 단지 앞 상가에서도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대부분 성공하더라고. 조금 힘들어도 네. 나중에 지내니까 확실히 성공을 하더라고요. 뭐 상가도 약간씩은 좀 트렌드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LH 상가들은 평당 뭐 6천, 7천에도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성공한다고 했었는데 많이 안 지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 그 LH 좀 상가도 더 좀 실패하는 경향도 좀 있고 해서 무조건 묻지마 투자는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LH에서 상가 분양했던 부분은 조금 많이 안 지었고 그래도 좀 낮게 하는 부분 뭐 그런 것도 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앞에 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요새는. 그래서 아파트 이제 상가 그다음에 뭐 입주하고 나면 이제 입주 장사 하셨을 거고 뭐 이런 변하는 모습 보통 자리 잡는데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면 웬만큼 다시 형성되나요? 통상 한 5년 정도면은 상가도 그렇고 입주자도 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초기에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물량 싸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질 것이고 전세가 맞추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낮춰서 네. 최대한 버티신 데까지 2010년도에 동시 입주 세대가 한 10여 개, 한 10개 단지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그럼 만세대. 그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다들 막 전세 그때는 한 5천, 7천 아니에요? 5천도 안 됐으면 5천, 7천 안짝에서 됐을 것 같아요. 6억짜리 아파트를 한 8천만 원에 전세로 들어간 그렇죠. 경우도 있었거든요. 거기 한 두 바퀴 정도 들어가는 전세 2번 정도 돌아가니까 1년에 인가 2년에 1억씩 올라갔거든요. 동전도 올라갈 때마다 1억씩 되더라고요. 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자리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 5년 정도면은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분양 받거나 투자하셨는데 처음에 물량이 뭉쳐가지고 미처 이제 그걸 계산 못했다고 하시면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못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전세가가 싸지니까 부담률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많이 그렇죠. 포기도 사실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신도시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고 커진 데는 사실 버티잖아요. 시간 지나면 계속 받더라고요. 대부분이. 버팁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어떻게나 유용해서 이사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 조금 한 적어도 3년, 5년 정도까지만 버틸 수 있도록만 어떻게 노력해 주시면 그때는 확실히 낮을 수가 있다. 왜냐면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서 연말권도 좀 풀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집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기반시설이 안정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기대되신 분들은 5년 생각하시고요. 혹시 투자 이렇게 부동산 하시면서 투자자를 이렇게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분양하시는 분들도 혹시 뭐 물론 아시겠지만 혹시 미처 생각 못 하셨다면 이런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이클 잘 맞춰서 움직이시면 또 그거 맞춰서 또 돈이 또 보수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좀 먼저 움직이는 분한테 먼저 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한번 네. 더 자세하게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운정 신도시에서 한 10년 넘게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와서 저도 최근에 운정역 앞에 한 약 230억짜리 토지를 이제 중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토지 중개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잡아서 매수인께서 이제 분양까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바빠지시겠어요? 올해는 이제 오피스텔하고 상가까지 해서 약 11,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이제 분양 쪽에 푹 빠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돈에 푹 빠지셔야죠. 일에도 빠지셔야 되면 돈에도 푹 빠지셔야 됩니다. 우리 들으시는 K마 식구들이나 이제 분양 사로서 일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같이 한번 돈도 벌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저희 K마스터즈 우리 박 과장님 계시거든요. 그분께 혹시 그런 분 연락 오면 제가 적어놨다가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리거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방송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아까 이제 약속드린 대로 문제 하나 더 내서 또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6분이 남으셨는데 이제 고마운 마음에 아까 그 파크 JK님 말 죄송하게 됐고요. 굿 MMH분 이제 30개라고 말씀주신 분께는 이제 아까 10,000원짜리 하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2장짜리로 하겠습니다. 2장짜리로. 여태까지 기다려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꼭 좀 저랑 이렇게 인연 되신 분들이 한번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을 위해서 마치면서 문제를 더 한 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 11일인가 12월 정도 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4차 국토종합계획 이제 수정안까지 나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 나와서 지자체마다 도시 기본계획 전부 수정 거기 맞춰서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게 나오면 이제 관리계획도 아마 거기서 맞춰서 수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좀 생각했습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혹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맞춰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2040 국토종합계획이 작년 12월에 이제 발표됐는데요. 이 국토종합계획의 총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표지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사인하신 거 국토장관이 하신 거 이런 거 빼고 나면 이제 페이지 수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 수 말고 페이지 수는 이제 검색하면 좀 나오거든요. 페이지 수 말고 이 총 장수, 그러니까 표지부터 끝에까지 나와 있는 총 장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는 249페이지짜리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한 장, 앞에 표지부터 한 장, 두 장 해서 보면, 우리 인쇄하면 이렇게 장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장, 두 장 쭉 나오는데, 이 장수가 과연 몇 장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장수를 맞춰주신 분께는, 두 장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페이 10,000원짜리 두 장, 20,000원짜리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빠르실 것 같긴 해요. 혹시 모르신 분은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실에 가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실에 가서 작년 12월 11일자로 돼 있네요. 거기에 보면 그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사실은 다운 받으신 김에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고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혹시 기회가 안 되면 페이지 장수가 몇 개인 것만 맞춰주시고요. 그거는 내일이나 모레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인연 되신 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 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달에 그 천안 세미나가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그 상록 리조트에서 4월 19일 날이죠. 4월 19일 20일 1박 2일로 세미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석해 주시면 그 일요일 날 9시부터 1시간, 4시간 동안에 남관현 소장님이라고 좀 도시계획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의를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된 거, 부동산에 필요한 빅데이터 관련된 강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그분이 이제 풀어서 어떻게 갈 거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그때 꼭 오셔서 또 들으시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미리 한번 보고 오면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계속 이제 사용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냈으니까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총 장수입니다. 장수. 페이지가 아니라 장수. 표지부터 해서 끝에 있는 장수까지 몇 페이지짜리로 돼 있는지 그 숫자 적어주신 분께 네이버페이 10,000원짜리 2장 20,000원 보내드리겠고요. 마치신 분 제가 발표 드리시면 저 핸드폰으로 여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그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까지 해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좀 전에 마치셨던 굿MMH님 30개 저한테 핸드폰 문자로 찍어주시면 처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먼 데서 또 좋은 시간 내주신 우리 중개사님께.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이라는 거를 평생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조금 버벅된 면이 있었는데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여유로운 실무 경험이라고 이렇게 잘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도 새로운 경험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파주 쪽에는 그 혹시 물어볼 일이 있거나 좀 뭐 거래할 거나 좀 좋은 게 있으시면 프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목동동 프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신용준 공인중개사 대표님이시거든요. 오래되셨고요. 저희 그 친목회 또 초기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많이 알고요. 저희 회원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봉사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 가시거나 그쪽에 관계된 일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거나 이렇게 프로 부동산 치면 나오죠? 네, 나옵니다. 전화 꼭 안 찍어드려도 죠. 네. 네, 상호가 프로니까 보시는 대로 프로 맞으시죠? 예. 이렇게 전화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올려주시면 조금 있다가 확인하고 후에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